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부엌에 서서 찬장을 열고 그 조그만 주황색 베이킹소다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신 적이요. 이게 냉장고 냄새나 없애고 쿠키 부풀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쓸모도 있을까? 왠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상자 안에는 많은 분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60세를 넘긴 분들에겐 말이죠. 사실 그건 지금 집안에 조용히 놓여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지혜와 경험이 쌓이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더 생기죠. 하지만 동시에 여기저기 아픈 관절 더딘 소화 약해지는 면역력, 쉽게 피로해지는 몸처럼 새로운 도전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 혹은 값비싼 치료를 찾지만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쳐버린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가 아닌 강의하는 사람도 아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작고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움직임을 가볍게 하고 삶에 더 맑은 에너지와 자신감을 줄 수 있는지를 13가지 방법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기적의 치료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베이킹소다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연구를 받았고 할머니들의 생활 지혜로 전해졌으며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조용히 권해온 자연 요법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주의가 필요한지도 꼭 아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엔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한 안내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장수지혜연구소 가족들을 보는 게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몸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 더 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부터요. 해독입니다. 보통 해독이라고 하면 특별한 주스를 마시거나 금식을 떠올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노폐물, 독소, 과도한 산성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쉼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이 해독 과정이 느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몸이 무겁고 더부룩하고 왠지 나답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타면 몸 안의 산성도를 살짝 중화시키는 알칼리 용액이 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나 식습관 약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산성화되기 쉬운데 이걸 살짝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실린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매일 베이킹소다를 소량 복용했을 때 질병의 진행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몸 안의 산성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베이킹소다를 따뜻한 목욕물에 풀어 전신을 담그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몸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분 정도 베이킹소다 목욕을 하고 나면 가려움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더 잘 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마치 몸 전체를 살살 재정비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자극적인 해독제도 필요 없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물론 무엇이든 과하면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 역시 너무 많이 쓰면 위장을 자극하거나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방법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몸속이 한결 가벼워졌다면 이제는 조금 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웃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 치아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치아는 시간이 지나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신 커피차 복용한 약, 그리고 가끔 즐겼던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치아에 쌓여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베이킹소다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치아 관리 비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베이킹소다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 치아 세정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분명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고와서 치아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표면의 착색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실제로 임상치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가 포함된 치약이 그렇지 않은 치약보다 더 많은 치석과 착색을 제거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pH 균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음식물이나 세균이 남긴 산성을 중화시켜 줌으로써 충치, 입냄새, 잇몸 염증의 원인을 근본부터 줄여줍니다. 그래서 꼭 기존 치약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에 몇 번씩 부드러운 칫솔에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묻혀 가볍게 양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입속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시린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너무 강한 치약 성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드러운 자연세정법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틀니를 담그는 것도 세균을 제거하고 냄새를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입이 안이 상쾌하고 개운하면 하루가 더 가볍게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데 몸을 무겁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속쓰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 어느 순간 갑자기 가슴 깊숙이부터 뜨겁게 치솟는 듯한 불쾌한 느낌. 어떤 날은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어떤 날은 단추를 잠그거나 허리를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올라오는 그 통증. 이런 속쓰림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수면 식욕, 심지어 기분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쓰림을 막기 위해 약국에서 파는 제산제에 의존하곤 하시죠. 하지만 이런 약들은 늘 부작용 걱정이 따르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가 또 한 번 조용히 힘을 발휘합니다. 냉장고 냄새 제거 치아 미백뿐 아니라 속쓰림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천연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물 한 컵에 녹여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알칼리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켜 식도까지 치솟던 산의 공격을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사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안전한 제산제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 간단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왔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씩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속쓰림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위산과다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저염식을 하고 계시거나 혈압 조절 중이신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적정량을 지켜야 하고 사용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느껴지는 속쓰림, 특히
기름진 식사 후나 식후 바로 눕는 습관으로 생긴 일시적인 불편함에는 이 간단한 요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피부 가려움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몸 구석구석 숨은 불편한 가려움증 말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끊이지 않는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가슴 아래나 살이 겹치는 부위처럼 따뜻하고 습한 곳에 자주 생기는 그 가렵고 따가운 감각. 혹시 무좀이나 직륜 감염, 반복되는 피부염을 겪어보셨다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약국에서 파는 연고나 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강한 화학 성분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거나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작용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순한 천연 항직륜제, 바로 베이킹소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베이킹소다는 오랫동안 항균 항직륜 효과로 주목받아 왔고 에마이코파토로지아다 라는 의학 저널에서도 80% 이상의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이킹소다가 만들어내는 알칼리 환경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따뜻하고 산성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를 바르면 그 환경을 곰팡이가 살기 힘든 조건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죠.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 발을 담그거나 물과 섞어 진한 반죽을 만들어 증상이 있는 부위에 얇게 발라주면 부드럽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 연고의 자극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연요법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자극 없이 냄새도 없고 찝찝한 잔여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진정되면 그제야 입안에서 느껴지던 불편함이 다시 떠오를 수 있죠. 특히 말하거나 씹을 때 따끔거리는 그 작은 궤양, 즉 구내염 말이에요. 입안에 생긴 그 조그맣고 흰 궤양, 작은데도 음식을 씹을 때, 말할 때, 심지어 웃을 때조차 큰 통증을 주는 구내염. 정말 귀찮고 고통스럽죠. 이런 구내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생기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서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나 피로가 쌓일 때 아무 예고 없이 생겨버리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내염에도 베이킹소다가 부드럽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베이킹소다는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서 입안에 생긴 궤양이 더 이상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 따끔거림, 얼얼함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회복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치과의사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로 입을 헹군 환자들이 통증 완화와 세균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자연 치유를 돕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넣고 15, 30초간 부드럽게 입안을 헹군 후 뱉기. 이걸 하루 2~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자극적인 알코올 성분이 없고 이상한 맛이나 향도 없고 단순하고 순한 자연요법이라 약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60세 이상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챙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큰 장점이죠. 자, 이제 입안까지 편안해졌다면 이번엔 조금 더 말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변 볼 때 느껴지는 따끔거림, 즉 요로 불편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말로 꺼내기 쉽지 않지만 소변 볼 때 느껴지는 따끔한 통증, 또는 소변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잦은 요해, 그리고 아랫배에 묵직한 압박감,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겪게 됩니다.
요로 감염, UTI. 은 고령의 여성분들께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불편함은 단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이킹소다가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특히 증상이 심할 경우엔 반드시 병원의 진료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가볍거나 초기일 때 또는 병원에 가기 전 잠시 완화시키고자 할 때 베이킹소다가 부드러운 완화요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이킹소다가 소변의 산성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변이 너무 산성일 경우 그것이 소변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알칼리화해주면 따끔거림이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를 희석해 마신 여성들이 요로 감염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물론 이건 약 대신이 아닌 보조요법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1, 2회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술을 물 한 컵에 녹여 마시는 것. 단, 일시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몸의 반응을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상이 계속되거나 열이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자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 이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통증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이킹소다는 또 한 번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자연의 도구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다음 불편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운동선수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는 근육통과 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들만 근육통을 겪는 건 아니죠. 우리도 가벼운 산책이나 마당 정리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음날 근육이 뻐근하거나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같은 동작을 해도 더 빨리 피로해지고 근육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젖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젖산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에 쌓이는 일종의 산성 물질인데 이게 많아지면 근육이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이킹소다가 이 젖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베이킹소다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조제로 사용되어 왔어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 및 운동대사 저널의 애실린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소량 복용한 사람들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피로가 늦게 오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건 단지 젊은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걷고 움직이고 생활 속 활동을 이어가려면 이런 작은 보조적인 도움이 꽤나 유용할 수 있죠. 보통은 운동 1시간 전에 베이킹소다 1작은술 정도를 물에 녹여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소량부터 시작해야 하며 사람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시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멀리 뛰기 위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움직임의 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 작은 도움 하나가 신발끈을 묶는 동작 병뚜껑을 여는 일상 방안을 걸어다니는 동작을 훨씬 덜 아프고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떠오릅니다. 바로 신장 우리 몸의 정화 필터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어요. 조용히 묵묵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정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이 작은 콩알만 한 기관들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거나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 베이킹소다가 다시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성산증이라는 몸의 산이 너무 많아지고 신장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베이킹소다가 산성 부담을 줄여주는 알칼리 보조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미국 신장학회 저널 JASN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매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복용했을 때 질환의 진행이 눈에 띄게 늦춰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몸 안의 산 부담을 줄여주니 신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적절히 사용한다면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신장에게 부드러운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도 더 생기고 면역력도 올라가며 몸 전체가 더 가볍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으로는 노화로 인해 자주 겪는 관절염과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손가락이 굳어있는 듯 하거나 무릎이 욱신거리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염증이 쌓여서 생기는 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절염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병입니다.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작은 집안일조차도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니까요. 약을 먹으면 효과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조지아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일정량의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사람들이 면역 시스템의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서 베이킹소다가 일종의 진정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즉,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 자체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기적 완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타서 하루 한 번 공복에 마시는 것. 물론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 항상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특히 신장, 심장,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뚜껑을 열 때의 통증이 줄고 양말을 신는 동작이 쉬워지고 걷는 걸음걸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몸이 회복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죠.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가 다가올 때 면역 시스템의 대응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기 증상에 대한 베이킹소다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감기 증상 정말 흔하지만 나이 들수록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는 무겁고 콧물은 계속 흐르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 예전에는 그냥 이틀이면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약국약을 복용하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졸림, 속 메스꺼움,
입마름 같은 불편한 부작용이 따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다시 자연적인 부드러운 방법들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감기 증상 중 하나인 가래가 걸려 답답할 때, 목이 아플 때, 콧속이 막혀, 숨쉬기 힘들 때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어요. 먼저 가글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녹여 하루에 2~3번 정도 15초간 목을 헹군 후 뱉어내는 것. 이렇게 하면 목 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따가움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럴 디지즈 구강 질환 저널에서도 베이킹소다 가글이 목과 입안의 세균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시기에는 이런 작은 관리가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베이킹소다를 생리식 염수와 함께 코세정에 소량 첨가하면 코 속의 두꺼운 점액을 부드럽게 녹이고 코 안의 자극을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약 없이도 더 맑고 깨끗하게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은 졸리지도 않고 설탕이나 화학 성분도 없고 부작용 없이 매일 써도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자연요법은 몸이 더 강하게 버티고 더 빨리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암과 관련된 베이킹소다의 가능성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구에게는 이미 겪은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뒤흔드는 깊고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순한 베이킹소다, 혹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물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베이킹소다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이 단순한 물질이 암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더 잘 자라고 퍼지고 강해진다는 사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몸 안의 산성도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09년 캔서 리서치 AM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암을 가진 실험쥐에게 베이킹소다를 투여했을 때 암세포 주변의 산성도가 낮아졌고 암의 전이 속도도 느려졌으며 항암 치료의 효과도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고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안전한 임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시도하거나 대체 치료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치료의 보조 역할로 의미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도는 반드시 주치의와의 상의해 정확한 정보와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암과 같은 큰 싸움에서 우리는 늘 큰 무기만을 찾지만 때로는 조용한 조력자들이 그 싸움의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은 잘 안 꺼내지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몸에서 나는 냄새, 체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체취 몸 냄새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땀의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 냄새가 더 쉽게 나거나 쓰던 더드란트가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시판 제품들은 알루미늄 성분, 인공 향료,
알코올 등 피부에 자극을 주는 화학 성분들이 가득하죠.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발진 가려움, 붉어짐 같은 부작용도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이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단순히 덮는 게 아니라 냄새의 원인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땀 속에 있는 산성 성분과 만나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결국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에서도 베이킹소다가 겨드랑이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샤워 직후 겨드랑이에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톡톡 두드리듯 바르기 또는 베이킹소다 플러스 코코넛 오일 플러스 옥수수 전분을 섞어 간단한 천연 더드란트 크림을 만들어 사용하기. 이런 방법은 끈적임이 없고 냄새도 거의 없으며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루미늄이 없고 화학향도 없고 자연스럽게 뽀송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건 단지 냄새 제거의 문제를 넘어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도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 바깥의 편안함까지 챙겼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고통스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인 통풍 요산 관절염 자아에 대해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통풍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한밤중에 엄지발가락 쪽에서 번개처럼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깨어나거나 이불조차 덮기 힘들 정도로 민감한 관절 부위. 통풍은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닙니다. 마치 관절 안쪽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몸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극심한 염증이죠. 이 통증의 원인은 바로 요산입니다. 몸 안에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게 결정작은 바늘, 모양의 결정체 형태로 관절에 침착되어 극심한 염증 반응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또 한 번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도를 낮춰주고 요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클리니컬 류마톨로지 임상 류마티스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 요법 그중 하나가 베이킹소다를 포함한 방식은 요산의 소변 배출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관절 내 요산 축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고 베이킹소다는 보조적인 완화 요법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 발작이 올 때 하루에 9회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술을 물에 녹여 마시며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나트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적절히 사용된다면 통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관절에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베이킹소다의 13가지 건강 활용법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뜻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작은 실천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제 별 수 없지 라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곤은 더 쉽게 쌓이고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거나 극적인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작고 단순한 실천이 우리 삶에 더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엌 한켠 찬장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작은 주황색 베이킹소다 상자,
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지나쳤던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장을 진정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모든 작고 큰 도움들은 결국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부터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마음에 와닿았던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컵의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 잠들기 전에 입 헹굼, 틀니 세정, 관절이 아픈 날의 목욕법,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부드럽게 꾸준히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숨쉬기 편하다, 이제는 움직이는 게 두렵지 않다 하는 작은 변화에 기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내 몸에 따뜻한 돌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찾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장수지혜연구소 가족들과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건강 이야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껴주시고 스스로의 삶을 더 소중하게 품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덕tor 세오지훈 드림. 관절염은 조용히 우리의 움직임 편안함 그리고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이 병은 통증과 부기 뻣뻣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운과 삶의 기쁨마저 앗아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에 의지해 통증을 줄이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식탁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 그 열쇠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몸 안에서 염증을 완화하고 결합 조직을 회복시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체내 염증을 부추기지 않으며 몸에 부담이 되는 지방이나 가공 첨가물 없이도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5가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단하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식물성 단백질을 식사에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고 매일 더 편안하게 움직이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건강 팁을 받아보시려면 장수지혜연구소를 구독해주세요. 먼저 소개할 식물성 단백질은 치아씨드,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크기는 작지만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강력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ALA-알파 리놀렌산과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일상적인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치아씨드는 작지만 매우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불과 28g 약 1스푼 반만으로도 1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데 이 섬유질은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고관절, 무릎, 발목 등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더 편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장 건강은 관절염 관리에 매우 중요한데 치아씨드의 풍부한 섬유질은 좋은 장내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의 염증 반응도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으며 이는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식이섬유 섭취가 증가하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아씨드는 관절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노화와 함께 약해지는 뼈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기능을 안정시켜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치아시드의 효과는 증명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쥐에게 치아시드 오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부기파 염증 수치 TNF 알파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소규모 임상 실험에서는 치아시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과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치아시드는 활용하기도 매우 간편합니다.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 위에 한 숟가락 뿌려보세요. 고소하면서도 부담 없는 맛으로 식사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또 물이나 우유에 넣으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치아 푸딩으로 만들어 먹기도 좋습니다. 식물성 우유와 신선한 과일을 섞어 냉장고에 하룻밤 두기만 하면 부드럽고 소화에도 좋은 건강 간식이 됩니다. 스무디나 샐러드 수프, 머핀빵, 반죽에 살짝 넣어도 좋아요. 별다른 준비 없이도 하루 1-2스푼만 섭취해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니 관절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일상식품으로 아주 훌륭하죠. 두 번째는 바로 두부 토푸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아주 조용한 슈퍼푸드입니다. 포화 지방이 적고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관절에 부담 없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붉은 고기처럼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체내 염증 반응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 재단에서는 두부나 에다마메 같은 콩 식품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관절 통증과 부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두부는 생선처럼 건강한 기름 성분을 제공하면서도 비린 맛이나 무거운 느낌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두부의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2016년 발표된 한 실험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여성들이 우유 대신 콩우유를 4주간 마신 결과 염증 지표인 CRP와 TNF 알파 수치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콩을 넣은 빵을 먹은 참가자들의 TNF 알파 수치가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이 염증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두부는 뼈 건강에도 이점을 줍니다. 많은 두부 제품이 칼슘 강화로 제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함께 나타나는 뼈 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 두부는 부드럽고 씹기 쉬워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으며 소화에도 무리를 주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에게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요리법도 다양해서 질릴 틈이 없습니다. 단단한 두부를 깍둑 썰어 채소와 함께 볶아내면 영양 만점 식사가 되고, 부드러운 두부는 계란처럼 스크램블해서 아침 식사로 먹으면 포만감도 충분하고 맛도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을 그대로 흡수해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줍니다. 좋아하는 양념에 재워 구워 먹으면 고기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키한 연두부는 스무디나 소스 푸딩에 넣어도 아주 부드럽게 섞여 단백질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굳이 식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끼만이라도 고기 대신 두부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두부 볶음이나 두부국은 맛과 영양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단 두부는 나트륨이 적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허브나 건강한 기름 향신료로 맛을 내면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어르신들의 식단에 꼭 추가하면 좋은 완전하고도 영양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곡물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씨앗으로 단백질 품질이 매우 높으며 우리 몸이 직접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절 주변 조직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퀴노아는 단백질 외에도 섬유질, 마그네슘, 철분 항겸 작용을 돕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관절염 증상을 조용히 완화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플라보노이드인 퀘르세틴과 캠페롤은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로 관절 조직이 만성염증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분자과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퀴노아에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이고 관절 통증과 부기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퀴노아는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고 관절 퇴행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섬유질 또한 퀴노아의 큰 장점입니다. 익힌 퀴노아 한 컵에는 약 5g의 섬유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소화기 건강과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현상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퀴노아는 이를 방지해 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 체계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께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혈당 지수도 낮아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피로감 없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퀴노아는 마그네슘, 철분,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철분과 칼륨은 혈액순환과 조직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독립적인 생활을 뒷받침해 줍니다. 요리법도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퀴노아는 약 15분 정도면 익으며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익혀놓은 퀴노아를 냉장고에 두고 며칠 동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힌 퀴노아에 잘게 썬 채소, 올리브 오일, 레몬즙을 넣으면 신선한 샐러드가 되고 국이나 스튜에 넣으면 포만감은 높이면서도 속은 편안한 식사가 됩니다. 아침에는 아몬드, 우유, 계피, 과일과 함께 따뜻하게 끓이면 건강한 아침 식사로도 제격입니다. 평소 드시던 흰쌀밥이나 파스타 대신 퀴노아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관절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 렌틸스입니다. 렌틸콩은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입니다. 조용하면서도 꾸준하게 어르신들의 관절과 근육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일부 음식은 무겁거나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렌틸콩은 가볍고 편안하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을 도와줍니다.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나이 들수록 몸에 쌓이는 부담은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 누트리엔트 저널에서는 특별한 생활습관 변화 없이도
렌틸콩만 꾸준히 먹은 실험 참가자들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렌틸콩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 덕분인데, 이러한 성분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절 조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렌틸콩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음식이 부담될 수 있지만, 렌틸콩은 부드럽게 익고 위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편안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자주 겪는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근육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렌틸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유지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이면서도 고기처럼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렌틸콩은 매우 효과적인 식품이죠.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기능도 도와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해 부종을 줄여주고, 이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렌틸콩은 요리도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끓이면 국이나 스튜에 넣을 수 있고, 간단한 렌틸콩, 샐러드나 스프는 여러 끼에 나눠서 드시기 좋습니다. 고기 대신으로 패티처럼 구워 드시거나 랩 또는 반찬으로 활용하면 부담 없는 식사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아리콩, 칙피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이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의 한 실험에서는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참가자들이 노아답이라는 전통 병아리콩 국물을 2-3주간 매일 마셨더니 통증과 움직임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전통 지혜가 오랜 세월 이야기해온 대로 병아리콩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관절을 부드럽게 돌보는 자연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근육을 지탱해주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소화가 편안하고 에너지가 꾸준히 유지되어 관절과 근육에 힘을 더해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병아리콩에는 콜라겐 생성과 연골 유지에 관여하는 망간과 구리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관절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아리콩은 요리하기 쉬우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익혀 수프나 찌개에 넣거나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넣어 으깨해서 건강한 스프레드로 즐겨도 좋습니다. 입맛도 만족시키면서 관절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치아씨드 두부, 퀴노아, 렌틸콩, 병아리콩은 각각 관절염과 싸우는데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어떤 식품은 결합 조직을 회복시키며, 모두가 일상 움직임을 지탱하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느 하나의 음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화롭게 섭취함으로써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미네랄, 항염 성분을 고루 공급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밥상 위에서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움직임, 활력, 그리고 삶의 질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은 식물성 단백질 중 무엇을 자주 드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팁을 받아보고 싶다면 꼭 장수지혜연구소를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